자, 이제 차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축전지는 너무 무겁고 휴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고요. 니켈 카드뮴 배터리와 수소 배터리는 충전 프로파일이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커런트 충전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거와는 또 다릅니다. 전압도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카드뮴 배터리하고 수소 배터리의 충전 방식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방식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카드뮴 배터리하고 수소 배터리는 CC 컨티뉴스 커런트 방식을 사용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컨티뉴스 볼테지 CV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카드뮴 배터리하고 수소 배터리는 뒤에 설명을 드렸지만 마이너스 델타 V를 검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 전류를 디텍트를 해서 충전 전류가 지금 얼마 들어가느냐를 확인을 해서 컷오프를 합니다. 보통은 컷오프를 하는데요. 컷오프하지 않는 저희 회사에도 한 제품이 있고요. 타 벤더에도 충전을 컷오프하지 않는 그런 충전기들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니켈 카드뮴하고 수소 배터리의 충전 방식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CC 방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커런트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요. 저희가 전류가 컨티뉴스 커런트라고 그랬잖아요. 전류를 일정하게 넣습니다. 보통 1C 정도 충전을 하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는 전압하고 전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전류가 지금 일정하잖아요. 그럼 변하는 건 뭐가 변해요? 전압이 변한다. 그래서 전압이 변합니다. 보통 수소 배터리나 니켈 카드뮴 배터리 아니면 1차 전지 AA나 트리플 A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 0.9V 정도 되면 완전 방전됐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1V 이하 0.56이나 9V 정도에서 서서히 충전을 함에 따라 전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다가 한 80% 정도 충전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전압이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리고 만충전이 되는 이 시점에서부터 거꾸로 전압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전압의 변화율을 보면 델타 V죠. 플러스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지점의 전압의 변화율도 델타 V 플러스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전압은 델타 V가 오히려 작아지잖아요. 즉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V죠. 그래서 만충전이 되면 이 마이너스 델타 V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소 배터리나 카드뮴 배터리는 마이너스 델타 V를 검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이 전압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20mV per 셀 정도 돼요. 셀당 한 20mV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라는 거는 셀 스펙을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한 20m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텍트하기가 힘든 전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8비트짜리 ADC를 전압을 검출하려면 결론은 ADC로 검출을 해야 되는데 8비트짜리 ADC를 쓰게 되면 셀당 전압이 보통 0.01953V 정도 됩니다. 한 비트당이요. 그러니까 이게 약 한 20mV 되죠. 그러니까 셀당 한 비트 ADC, 8비트 ADC 쓰게 되면 한 비트 정도 변하는 거야. 만약에 10비트 ADC를 썼다라고 해도 한 비트당 5mV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 정도 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충전 소스에 리플이나 노이즈가 발생을 하잖아요. DC 컨버터 좋은 거 얘기해도 스펙이 보통 50mV 피크 투 피크예요. 어떻게 보면 전원의 노이즈보다 적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완셀만 충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거를 검출하기가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 원셀은 그런데 그럼 투셀이면 셀당 20mV니까 투셀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 40mV 변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좋아지긴 했죠. 예. 그래서
이 수소 배터리나 카드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완셀 충전하는 것들은 보기 좀 쉽지가 않아요. 대개 두 개를 직렬 또는 네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 마이너스 델타 V 이루어지는 전압을 높여서 보통 검출을 하고요.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배터리는 셀프 디스차지가 있다. 그러면서 얘가 무슨 현상을 보이냐면 메모리 효과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효과가 뭐냐? 배터리가 만충전이 되지 않았는데도 만충전된 배터리처럼 행동하는 그런 습성이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 쓴 지 얼마 안 된 배터리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 이상 이제 쓰게 되면 한두 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 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압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서 요 만충전 전압이 이를 때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곡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델타 V가 형성이 돼요. 만충전이죠. 그냥 볼 때는. 근데 지금 여기 되어지는 요 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냐? 20분 정도 내에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효과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충전지에 꽂고 샤워하고 나왔더니 만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뽑아서 휴대폰에 넣고 밖에 나가서 환통했더니 배터리 롯배터리 나오더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아날로그 휴대폰 시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차저 IC들이 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차저를 구성하기 부족하겠다. 그래서 검출할 수 있는 항목을 보통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추가하냐? 온도라는 걸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 그래프를 보면 요 80% 되는 요 지점까지는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카드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만충되는 이 시점에서부터 열이 미친 듯이 발생을 합니다.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80% 충전된 이 지점에서부터 열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온도 변화량은 델타 T죠. 이거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하는 온도 변화율은 많이 크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율하고 마이너스 델타 V하고 한꺼번에 보통 검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차저 쪽에 서미스터나 온도 센서를 넣어가지고는 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전기 내에 또 DCDC라든 어떤 열이 나는 소자가 있고 충분히 배터리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밀착시킨다고 기구적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온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배터리나 카드뮴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셀 안에다가 서미스터를 하나 추가해서 단자를 보통 세 단자 만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미스터 이렇게 세 단자 또는 이제 용량도 추가해서 용량 저항까지 네 단자로 보통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미스터가 배터리를 아세이 할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는 싼데 어셈블리 할 때 조금 비용이 추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델타 V하고 델타 T를 검출하는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충전기의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배터리는 싼데 급속 충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카드뮴 배터리하고 수소 배터리하고 완속 충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전류는 그냥 리미터만 걸고요. 그냥 CV로 충전하는 겁니다. 보통 카드뮴하고 수소 배터리가 1.5V 정도 만충전 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만충전 1.5V를 그냥 걸고 그냥 전류 리미터만 해가지고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리미터 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결코 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90% 이상 만충전되는 그런 시간까지 걸리는 게 12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 대신에 충전 회로는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다. 충전 방식을 어떻게 쓴 거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셀프 디스차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전을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방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델타 V가 검출되면 충전을 끊고요. 그 셀프 디스차지 되는 양만큼 보통 20분의 1C에서 50분의 1C 가량을 보충을 해줍니다. 이거를 보충을 해줄 때는 그냥 컨티뉴스하게 걸어주지 않고요. 보통 트리클로 충전을 해요. 그래서 펄스를 이렇게 간헐적으로 전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총합이 20분의 1이나 50분의 1C 정도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셀프 디스차지 되는 양파를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충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배터리가 너무 전압이 낮으면 소전류로 먼저 충전을 했다가 급속 충전으로 일정 전압이 되면 저는 프리 컨디셔닝 차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 뭐 벤다는 뭐 프리 차지라고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완벽한 차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요. 인베디드 기기의 컷오프 전압을 따로 설정을 하고 배터리 보회로에 의해서 충전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PCM은 배터리의 1차적인 보호회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필드에서 폭발을 한다, 터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 1차적인 책임은 셀 회사에 있어요. 2차적인 책임은 보호회를 만드는 PCM 회사에 있습니다. 3차적인 책임은 어플리케이션을 한 회사에 있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셀을 만드는 회사에서 PCM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PCM을 만드는 회사 보통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 따로 하죠. 그래서 셀이 문제가 되게 되면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맨 최적으로 1차는 셀 회사겠지만 어플리케이션 하는 쪽에서 4.2V 그 셀 스펙에 있는 대로 4.2V에 뭐 전류 얼마로 해서 일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CV로 충전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다. 4.5V 들어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이나 수소 배터리는 CC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아니면 컷오프 못하고 그냥 가더라도 배터리가 녹아내리는 정도로 끝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요즘에는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패시터, 전압 캐패시터 위에 찝은 것처럼 위에 지읒자를 이렇게 찝은 것처럼 한쪽을 찝어놓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그 전자레인지에 날달걀 넣고 돌린 것처럼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터져버리면서 그 안에서 유기성 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엄청나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있다 터지면 화상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그 열 발생하는 게 주변에 가연성, 불이 날 수 있는 소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큰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잘 꺼지지 않습니다. 물로 안 꺼져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실 경우에는 충전기를 직접 구성하실 수 있더라도 꼭 충전 전압 이런 것들은 그셀 스펙에 있는 대로 꼭 맞춰주셔야 돼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보호회로를 함께 만드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책임 소재가 다 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리스크를 서로 분담해야 되잖아요. 예,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PCM은 따로 해서 공급받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유리하대요. 질문에 대한 답변 잠깐 드렸고요. 카드뮴 배터리하고 니켈 수소 배터리는 프리 컨디셔닝 차지를 먼저 하고요. 컨티뉴스 커런트로 충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충전이 1시간 정도 되게 되면 거의 배터리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V가 형성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델타 V가 디텍트하기 너무 작기 때문에 온도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온도가 변하는 걸 함께 검출을 해서 에러를 줄이고요. 만충전 되고 나면 50분 내지에서
20분의 1씩가량 트리클로 보충을 해주면 충전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카드뮴 배터리하고 수소 배터리의 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전 효율이 굉장히 나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해서 방전을 해보면 효율이 항상 100%가 넘어갑니다. 101%, 뭐 103%이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배터리 셀 회사도 만약에 1000mAh짜리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든 배터리가 다 1000mAh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뭐 1030mAh나 1050mAh 이런 식으로 약간 마진을 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 충 방전을 하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 내지는 100%가 약간 넘어요. 근데 카드뮴 배터리나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을 해서 마이너스 델타 V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확인을 하고 끊고 방전을 해보면 효율이 75%에서 75%밖에 안 나옵니다. 80%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전체 용량의 한 75%밖에 못 쓴다. 그러면 아까 그 배터리를 얼만큼 쓸 거냐라는 걸 계산할 때 1000mAh짜리 수소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1000mAh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750mAh로 계산을 하셔야 실제 상황하고 근접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를 드릴게요. 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CV 방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볼테지 방식을 쓰죠. 이쪽에 전류하고 전압하고 컨티뉴스 볼테지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4.2V. 보통 맞춤 전압이 4.2V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4.2V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배터리에서 우리가 디텍사에서 하는 게 전류하고 전압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전압은 4.2V를 일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변할 수 있는 전압은 전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기는 전류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게 맞춰주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초기의 전류는 무한대로 흘러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흘러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무한대로 전류를 공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셀 스펙에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통 충전 전류가 1C 정도 나와 있습니다. 리튬이온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0.5C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들어는 갑니다. 대신에 배터리 수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C 정도로 전류를 이렇게 됩니다. CV 될 때까지 1C가 들어가죠. 이때 전압은 보통 우리가 배터리가 만충전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2.8V까지 사용을 해요. 자, 2.8V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4.2V까지. 자, 4.2V CV를 걸어줬기 때문에 4.2V가 되는 순간 전압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4.2V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거꾸로 전류는 CC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못 올리잖아요. 폭발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CV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CV가 맞는데 이쪽 부분은 CV가 맞는데 이쪽 앞 부분은 우리가 셀 스펙하고 회로적인 부분을 위해서 1C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CC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리튬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충전 방식은 CV 방식인데 앞에 이렇게 CC가 생기다 보니까 충전 방식을 CC-CV 방식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차저 IC 사용 안 하고 직접 그 DC-DC 컨버터나 이런 걸로 해서 차정을 구성하실 때 그러면 CC-CV는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뭐만 만들어주면 충전 전압 4.2V 만들어주고 전류 커런트 리미트 1C로 커런트 리미트를 해주고 배터리를 연결하면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 그래프가 나와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충전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CC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가 일정하게 들어가니까 그가 충전 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보통 충전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1000mAh짜리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원시로 충전을 했다. 그러면 CC로 들어갈 수 있는 건 1000mAh 1시간이죠. 그러면 1000이 될 겁니다. 그렇게 1시간에다가 원시로 충전했을 때요. 여기에 플러스 CV 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CV 시간은 보통 얼마냐?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1000mAh 리튬이온 배터리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원시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 1시간 플러스 CV. 그래서 90분에서 120분 사이가 나옵니다. 보통은 잘 만들어지면 한 80분 내에 떨어져요. 근데 이제 30분에서 60분을 잡는 이유는 정확하게 전압을 제대로 만들어 주거나 잘못하면 CC에서 CV 넘어가는 요 구간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들이 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잡습니다. 자, 그렇게 충전 시간을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500mAh로 충전 전류를 0.5C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시간이 2시간이 되죠? 0.5C로 했으니까. 거기에 이거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분 플러스 30분에서 60분. 그래서 150분에서 180분 정도 사이에 만충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류가 하염없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컷오프 안 하고 내버려 두시면 돼요. 사실은 그게 배터리를 만충전 상태로 유지하는 아주 최적의 방법입니다. 컷오프 안 해도 되고. 배터리가 가장 만충전인 상태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셀 회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가능한 한 어떤 전류가 되면 컷오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 되는 거를 전류를 디텍트를 해요. 한 50mAh에서 100mA 정도 사이에 보통 컷오프를 합니다. 자, 이제 컷오프를 하고 나면 배터리만 있을 경우에는 얘는 자기 방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휴대폰 파워 켜놓고 연결을 하지 그냥 연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시스템에서 자꾸 전류를 소비를 합니다. 만충전해가지고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4.2V에서 약간 떨어질 건데 자, 거기에서 전압이 일정히 유지되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휴대폰에서 쓰는 만큼. 자, 그래서 일정 전압 이하가 되게 되면 다시 충전을 해줍니다. 다시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를 보상 충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수 충전돼서 전류가 이렇게 떨어지면 또 컷오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수소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전압이 2.8V 이하가 됐어요. 그러면 급속 충전으로 갈 경우에 급속하게 전류가 흘러서 배터리가 데미지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전류로 먼저 충전을 했다가 배터리 전압이 2.8V에 3V 이상이 되면 급속 충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데서 프리 컨디셔닝 차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다른 데는 그냥 프리 차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구성을 해주시면 완벽한 차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이나 리튬 아까 이온 폴리머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같은 리튬 계열의 배터리고요. 유사하고 약간 충방정이 다르긴 한데 거의 충전기도 같이 쓰고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예전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0.5C 충전을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공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간 반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2C 정도밖에 안 돼요. 1C일 경우도 있고요. 한 2C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동 공구 같은 경우에 모터 초기 기동할 때 순간적으로 막 5C, 6C 막 이렇게 공급해 줘야 모터가 기동을 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거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을 못했고 뭐 드론이나 이런데
RC 토이 뭐 이런 데 사용을 못 했었는데 요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순간적으로 막 5C, 6C 이렇게 방전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동 공구에도 아니면 청소기,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 방전율이 높으면 거꾸로 충전 전류도 높이 올리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2C, 3C 충전하게 되면 충전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CC 시간이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을 할 때 충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CC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CC를 줄이려면 셀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방식은 CV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으면 2.8V 이하면 소전류로 프리컨디셔닝 차지를 했다가 일정 전압 이상이 되게 되면 자, 급속 충전으로 전환을 해서 원C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CV가 돼서 전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 이때 전류를 검출을 해서 일정 전류, 보통 한 50ml에서 100ml 사이 내에서 컷오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컷오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압이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컴pen세이션 차저, 보상 충전을 이루어지게 되면 완벽한 차저가 구상이 되게 됩니다.